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규모 배터리 공급 해지 여파로 2차 전지주는 오늘도 부진했고, 일본 금리 인상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잘 통과된 것 같이 장중 기준으로 그렇게 보였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이랑,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물가 지표가 완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올리는,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는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빼면은 사실상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뭐 금융, IT 서비스, 운송 장비 등등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대형주들, 초대형주들 쪽보다 한 단계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엔터, 그러니까 제약, 조선, 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어요. 주요 아시아 증시 중에 빠진 나라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증시의 분위기가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전달해졌다. 그러니까 뭐 흐름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아쉬운 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본은 그러니까 1.5% 정도를 이제 품고 왔기 때문에 한 60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 요인을 안고 시작이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알 수 있었는데, 플러스 마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았다라는 거는 내일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그 지수는 뭐 좀 부침이 있긴 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회복한 상태에서 더 늘어난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중 내내 이제 상승한 종목 수가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긴 했는데, 어쨌든 오후 들어서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는 조금 이제 흔들림이 있었지만 상승 종목수는 늘어난 상태에서 크게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몇몇 개가 좀 유난을 떤 거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어제 좀 눌리고 했으니까 오늘은 좀 올라가도 되겠다 이런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자, 코스닥은 이제 61선까지 가지 않고 61선 위에서 튕겨 올라갔고, 이제 21선은 오늘 곧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면 중형주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올라갔는데 소형주 지수도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게 차별화된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3배 차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주 지수가 1.5%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형주 지수가 0.5% 올랐다. 이러면 이제 되게 차별화가 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정도 격차면 그냥 고르게 다 올라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수가 또 실제로 한 2배 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3일 동안 빠졌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올려놓되, 다만 이제 뭐 이것저것 또 걸리는 건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일단 끊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영향을 준 뉴스들은 일단 단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인데, 뭐 우리 증시에서 업종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업종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엔비디아 공급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실적을 굉장히 좋게 전망한다라는 건 AI 관련된 주문이 많다. 이미 주문 많이 받아놨어.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AI 과잉 투자론, 버블론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상쇄시켜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시황 측면에서는 걱정했던 게 덜어졌으니까 일단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11월 CPI인데, 뭐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CPI는 판매가, 그 다음 PPI는 공급가. 그러니까 도매 업체들이 이제 그 매장에 공급하는 공급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은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 집을 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얼마 받을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걸 이제 OER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의 안 받는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라고, 안 받는다가 아니라 안 올려받을 거야, 전달보다. 근데 이건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로로 나왔다라는 게 수치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 조사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쌀 때 됐기 때문에 이거 지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투자자들은 어쨌든 지표가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왔으니까 내년도 금리 내릴 수는 있겠네. 뭐 그런 기대 가져도 되겠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탈이 있을지는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은 이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CPI 자체가 사고를 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아이고 한시름 덜었다 뭐 요 정도 걱정했던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뭐 요 정도로 좀 넘어간.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시황 나온 외신들 보면 그냥 CPI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고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준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금리 올렸잖아요. 예,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1월 인상 이후에 11개월 만에 이제 금리를 올린 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 임금과 물가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경기나 물가 보면서 통화 정책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고민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 버렸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도 당연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수입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구매력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경기에 대한 걱정은 있는데 계속 환율 때문에 이제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물가를 좀 잡아놓고 보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높여서 일단 물가를 막아놓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구체적으로 다음에 금리 인상은 언제 한다. 이게 이번에 11개월 만에 올린 거니까 다음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내년도 6월 이후.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에다 총재의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인터뷰는 우리나라 마감 이후에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그냥 특별하게 예상된 거 금리 올렸고 다음에 내용 봐서는 이제 그 충격적인 되게 뭐 걱정해야 되는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다. 불확실성 일단 넘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나오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 가지고 또 주말에 해석이 될 거라서 이 재료에 대한 반영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발목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뉴스들을 보면 이런 날은 또 종목들 개인기가 발휘가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제약주들이 올라갔는데 개별적인 제약주 호재들도 있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관련된 제약, 약품 생산 못하게,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거기서 생산하는 거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원가를 좀 싸게 해야 되니까 거의 80% 가까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약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줄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제약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주 올라간 거는 하나오션에서 이제 LNG 수주 받았다. 뭐 2조 6천억 규모 이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오늘 내심 좀 기대했던 게 금융위원회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코스닥 관련된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내심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딱 이거다 싶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줄 만한 게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약간 이제 코스닥이 뭐 약간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됐는데 이건 아마 연초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지금 연말 연초 되면서 그래서 뭐 이후에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10% 올라갔나 하이닉스가 안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투자 경고 영향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그 정도 올라가면은 24일 이전에 아직까지 그 투자 경고 관련된 거에 대한 대형주들을 좀 빼주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아마 지수 리밸런싱 영향도 일부 좀 받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추정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은근히 올랐는데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이제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를 안 한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계속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오늘 이제 조선주 수주 받았던 하나오션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어제 약재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장에서 어떤 형태로 가는지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나름대로는 10월, 11월 고점 부근이 일단 이번 저점이 되는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노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다음 주 2차 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대형주는 탑10 중에서 3개 빠지고 7개 올라갔는데 시가총액 빅4 중에 3개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이게 참 이게 그렇게 마이크론이 제주를 넘어줬는데 이게 과실을 가져오질 못한 그런 상황이 됐죠. 어쨌든 두 종목이 지수를 좀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탑10 중에서는 에코프로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에코프로 비하면 또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어제 쇼크를 좀 어느 정도는 완화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 계열의 종목군들의 특별하게 어떤 매수가 좀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 동시효과의 매도를 갑자기 확 늘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기로 FTSE 리밸런싱이 아시아에서 있는 날인데 그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아마 FTSE 리밸런싱이 오늘 있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향으로 좀 동시효과에 좀 거래가 많이 터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추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또 뉴스로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걸로 추정이 돼서 이제 막판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걸로 보여지고, 종목으로는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 1조 원 팔았는데 두 개 1조 원 판 거 빼놓으면은 매도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강하게 한 날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또 매수한 종목들도 보면 뭐 순매수한 1위 종목의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소극적으로 간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오늘 투자 경고 종목은 다 매수였어요. 투자 경고 종목은 다 매수인데 아마 저거는 금융 투자 매수가 잡히면서 저 대형주들을 다 사들이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거래가 만들어져서 좀 체크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으로는 반도체, 방산, 자동차, 금융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매수해 있었고, 매도는 이제 2차 전지. 매도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어제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역시 2차 전지 팔고, 에코프로 BM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에 좀 많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별 특징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하게 어떤 특정 업종을 이제 쭉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은 이제 감지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CPI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장 초반 이후에는 CPI 논란이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뉴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논란이 있으면 뭐 지금으로서는 다음 지표 봐야지 뭐 이렇게 될 거라서, 뭐 일부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저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논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낫죠, 지금은. 뭐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AI 문제가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걸 덮었거든요. 근데 이게 덮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AI의 반도체 핵심으로 공급하는데 여기가 주문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AI 수요가 많다, 투자가 많다, 지속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이게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일본 중앙은행 회의 일정 끝으로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 미국 만기인데 뭐 미국 만기는 수급 문제니까 우리나라 수급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잖아요. 뭐 지표들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종목 장세로, 종목들 뉴스로 흐름이 좀 바뀌게 될 거거든요. 업종 뉴스, 종목 뉴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업종 뉴스, 종목들의 흐름, 수급이 되게 중요할 때가 됐고. 근데 우리 증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방향이 비슷해요. 근데 보시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 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빅3 중에서 마이크론은 3위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참 저 아래에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치 대비 마이크론보다 비싼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에 거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수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미처 반영이 못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마이크론이 여기서 그냥 깨져버리고
반영될 것도 없이 그냥 밀려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마이크론이 버텨지면 맞아, 한국 시장에서 이게 못 올라갔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수급이 붙을 수 있어서 이게 시황으로 보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지수를 붙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지 다음 주, 오늘 밤에 마이크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두 종목의 어떤 흐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 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번 주 일정이 너무 고돼가지고 되게 많았거든요. 주말하고 다음 주까지도 좀 일정이 많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재밌게, 예, 그리고 이제 좀 뭐 음악도 듣고 하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잘들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좀 다른 건 몰라도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